네, 강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DX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DX가 뭐 하는 기업이죠? 스마트 팩토리, AI, 로봇. 그쵸? 이쪽 군에 대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요즘에 어떻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쵸? 그나마 버티고 있죠. 이쪽은 삼성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경직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근데 두산 로봇 어떻죠? 충분한 시세를 내고 나서 다시 저가를 이탈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뭐 비슷합니다. 뭐 이렌시스, RS 오토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지만 뭐 그렇게 썩 좋은 움직임은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종목군들 중에서 대장은 포스코 DX입니다. 그쵸? 왜?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저가 대비해서 상승폭이. 그건 왜 그럴까요? 포스코 그룹에 대한 캐시카우가 탄탄하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의 끝은 어디일까요? 79,600원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의 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정말 추세가 꺾이고 그리고 아예 장기 하락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SK텔레콤. 그렇죠? SK텔레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월봉으로 돌려서 장기간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짧아 보이잖아요. 이거 보면 여기 21년부터 여기까지 횡보했다 치고 1, 2, 3, 4년 차입니다. 그리고 이쪽 구간 14년부터 18년 4년 차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맞고 급락. 그리고 근데 그 전에 고가를 찍고 빠지죠. 한 번씩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때 그때마다 어느 정도 고가를 높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2007년에 고가를 형성한 이후에 이 고가를 넘는데 대략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자, 그렇다는 건 뭡니까? 잘못 잡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성장을 안 하는 기업들 있죠. SK텔레콤이 돈을 못 버나요? 아니요, 돈 잘 벌어요. SK텔레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볼까요? SK텔레콤 봅니다. 자, 내용 보시면 꾸준하게 돈을 벌어요. 1조 3천억, 1조 6천억, 1조 7천억, 1조 8천억 돈을 잘 벌어요. 이익도 8%, 9%, 9%, 10% 유지가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걸려요? 10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린 이후에 넘는 폭도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내가 언제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의 폭이 커지겠네요.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주가, 올라가는 주식에 대한 핵심 내용은 성장하는 산업군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포스코 DX를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다는 거다. 그 단기간은 언제냐? 23년 초부터의 10배가 넘는 시세가 발생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소가 어디까지 될까요? 30에서 40%대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우리는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타점을 잡아야 된다. 지금 그쵸?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을 따지자면 그렇게 적지 않은 하락폭입니다. 이해합니다. 혹시라도 고가에서 내가 뭐 잘못 잡았다 뭐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 스트레스 받으실 겁니다. 근데 내용 보세요. 45% 정도의 하락률. 성장하는 부분 그리고 주가가 먼저 올라간 부분 그쵸? 실적이 나오면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까지 거쳤을 때 45% 정도의 하락과 주식이 원래 받아야 되는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금 정도의 하락이면 일단 바닥이 나왔다고 보는 게 맞다. 하지만 매매 관련된 실전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쵸? 가격이 먼저 반영했고 먼저 반영한 것에 대한 조정이 지금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이 구간에서 확인하고 매수를 했을 때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원리를 이용한 타점에 대한 부분. 그 타점을 보려면 뭐예요? 반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봐줘야 됩니다. 그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그나마 정배열 구간에서 가격대를 지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포스코 DX의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반등을 하는 부분을 체크하고 타점을 잡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DX가 이제 장기 평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 끝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부분을 확인시켜 주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필요하다. 근데 실적이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한들 실적이 밸류에이션 기반에서 보잖아요. 좋은 내용은 아닐 겁니다. 뭐 PER이 뭐 20이 되고 20 이하로 떨어지고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 AI, 스마트 팩토리 이쪽에 대한 부분은 지금 기업단에서의 수요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단의 수요가 모두 다 채워지기 전까지는 상승 구간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포스코 DX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분들은 내가 잘못 샀다는 부분을
죄송하지만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안다면요,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안다면 계속해서 다음 매매부터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포스코 DX에서도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타점을 잡을까? 그 내용은요, 여기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고요. 영상에서 실제 타점을 어떻게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제가 실시간 타점을 다 공개를 합니다. 실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 포스코 DX에 대한 실시간 타점, 이걸 보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 드릴 거고요. 구독, 좋아요 이 두 개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포스코 DX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포스코 DX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끊어서 봐야 된다는 건 장기 보유는 주식 투자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나 2년 보유할 건데 상관없죠. 자, 지금 내가 5,000원에 샀다 칩시다. 쭉 올라갔어요. 10배 올랐어요. 5,000원 1억 샀어요. 근데 올라갔더니 한 10억 정도 된대. 근데 고가부터 나 2년 보유할 거라 갖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가부터 따지면 한 4억 5천만 원이 손실입니다. 이거 그냥 기분 좋을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기 보유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타점에 대한 부분 공유도 매도까지 함께 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포스코 DX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타점에 대한 공유와 함께, 그쵸,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주가가 움직이고 움직이는 주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걸 이용한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다 이해가 됐다면, 그쵸,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인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실제 매매 내용인데, 자, 내용 보시면 자람 테크놀로지 어떻습니까? 매수, 매도 정확하게 3일 걸렸죠. 근데 신고가 돌파, 그쵸? 이쪽 구간에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 75%. 그쵸? 아쉽게도 이쪽 구간에서 돌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매매를 못한 점은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75% 수익을 낸 구간은 정확하게 돌파 구간에 있다는 점. 그쵸? 그리고 뭐 다른 반도체 종목을 보더라도, 그쵸? DI 보세요. 돌파 구간에 공략했을 때 18%, 22%, 그리고 또 돌파 구간에 공략했을 때 26%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로봇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에브리봇이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돌파 구간에 공략했을 때 47%, 하나, 둘, 셋, 3거래일이 걸린다. 이런 매매를 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합니다. 왜? 이미 신고가 구간에 가 있는, 즉 가격을 보기 때문에 사전 공개가 가능하다. 그리고 세 종목 이하로 제가 줄여서, 그쵸? 조금씩 늘어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세 종목 이하로 줄여서 공개를 하고, 뭐 특이사항은 장중에 있는 타점도 공개를 한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뭐 KSP, 자,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신고가 돌파 구간, 그리고 그 밑에 덕산 테코피아 어때요? 신고가 돌파 구간에 뭐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내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돌파 구간에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밑에 가온칩스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전기 관련주들이 어떻습니까? 그쵸? 가온칩스, 이거는 칩이네요. 제가 잘못 쳤네요. 1월 달에, 그쵸? 1월 달에 제가 계속 매매를 했고 뒤쪽에서 아쉽게도 매매를 못 했는데 다른 반도체 종목을 했다는 걸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뭐 DI나 그런 종목들. 그 밑에 가온전선 내용 보더라도 어때요? 돌파 구간, 그쵸? 또 돌파 구간,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된다. 이런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 이거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는 전체적인 타점을 다루고 있고요. 아까 전에처럼 그 포스코 DX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포스코 DX의 타점을, 실시간 타점을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와서 배우세요. 그리고 배우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진짜 너무 어려워질 거다. 자,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주식시장은, 즉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떴을 때 앞으로 호재거리가 있는다는 거다. 그쵸? 모든 종목이 선반영 구조를 갖춰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 선반영 구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상황에 대입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강한
신고가 종목이 4월과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매매하고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